중국이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기 위해 자력 갱생을 외치며 반도체 굴기에 나섰지만 현실에선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폭망의 징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반도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며 사기를 쳐먹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중국 정부의 공격적 반도체 육성 정책에 편승해 너도 나도 묻지마식으로 부실 중복 투자한 탓에 퇴출 기업이 속출하는 등 혼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제동을 걸었으나 이마저도 뒤늦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십조 원대 투자금이 날아갔습니다. 삼성 기술이나 빼돌려다가 한탕 해먹어야겠다던 중국 반도체 업계의 버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심화되면서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기술은 개뿔도 없으면서 삼성을 잡겠다고 외치며 호언장담하던 중국의 반도체 업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 슈퍼 루키로 떠오른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업체 HSMC. 현재 중국 우한시 국가산업기지에 있는 HSMC 공사 건설 현장에는 오가는 차량조차 없습니다. 축구장 59개 크기 부지에는 골경만 겨우 세워진 건물 3동만 동그라니 놓여 있을 뿐이고 인부들 월급 또한 10개월째 밀려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11월 설립 당시 14나노급 양산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 2019년 2년 연속 후난성의 중대 투자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려 2019년 말까지 중국 정부 등에서 투자금 2조 6,60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위해 HSMC는 최근까지도 엄청난 연봉과 조건을 제시하며 삼성의 반도체 기술자까지 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을 따라잡겠다며 공장 착공에 들어갔지만 돌연 2년 만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아니, 삼성을 따라잡겠다더니 그 폐기는 다 어디로 가고 공장조차 못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 폐기는 모두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노린 사기극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중국, 신랑제경 등 현지 매체는 HMC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 열기가 HSMC의 참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HSMC 문제는 지난 1월 공장 건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리면서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우한시 정부가 자금 부족으로 HSMC 반도체 프로젝트 좌초 위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면서 몰락이 공식화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사업 계획, 환경 평가 등 필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추가 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CEO 장상희조차 회사 재무사항은 나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많다고 했고, 현지에서는 장상희 CEO 또한 사기극에 놀아났고 자리를 내려놓고 싶어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CEO라는 사람이 회사 재무도 모르고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2조 6,600억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돈 2조 6,600억 사기꾼들이 들고 날랐습니다. 우선 HSMC를 세운 창업자 리셰이엔과 회사 설립에 관여한 인사들 자체가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말이 창업자지 리셰이엔이라는 사람은 출신 배경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중국 신랑경제는 HSMC 지분 90%를 가진 베이징 광양란투 테크놀로지라는 업체의 설립 연도는 HSMC와 같은 2017년 11월인데 사실상 두 회사 모두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주장했던 투자금 1280억 위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HSMC 설립 3년 동안 기술 특허 하나 나온 게 없다. HSMC가 중국 업체 중 유일하게 보유 중이라고 자랑했던 7나노 공정용 최첨단 장비가 은행에 압류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수년 전에 나온 철진한 기기였다며 뒤늦게 벌어진 대사기극에 대한 전말을 폭로했습니다. 페페TV야, 그러면 이거 HSMC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에서 인수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결국 우한시 동시호구 정부에 인수되어 지금은 동시우 국가자산 감독 및 관리위원회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무실 이름만 반도체 기업 깡통 페이퍼 컴퍼니 뒤늦게 인수해봤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인수를 해도 향후 개발이나 채무 해결 계획 등이 불투명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공장 건설 지연 등에 따른 법적 소송도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와 비슷한 사례의 반도체 기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겼다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 투자 금액은 올해 1월부터 7월에만 10조 10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2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투자금만 받고 폐업하는 기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로부터 3조 7천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한 타코마 난징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채무 불이행과 임금 체불 등으로 제소됐다가 지난 7월 파산했습니다. 2016년 생겼던 더화이 반도체도 7조 7,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려다 지방정부로부터 자금관리 부실과 남용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받다가 168억에 가까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채 올해 3월 사실상 회생을 포기했고 1조 7천억 원의 프로젝트 난징 더코마는 지난 7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 업체 창사창시는 경영난으로 차이나 크리에이티브 글로벌에 매각됐고 전세계 3대 파운드리 업체인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와 중국 청두시가 올해 초 합작으로 설립한 1억 달러 규모의 제조 공장은 거의 2년 동안 하는 일 없던 상태로 있다가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 바 있습니다. 청두거시는 12인치 웨이퍼를 생산한다며 11조 1700억 원 이상을 투자받기로 했으나 2년 만인 올해 5월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마지막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반도체 굴기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칭화 유니그룹 또한 채권 2196억 원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약 290조 원 규모의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모두 50여 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 경영이나 사기꾼들의 농간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같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폭망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현상은 중국 정부의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뒤늦게 반도체 투자 난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이미 투자의 첫 단초부터 잘못 끼어져 정부의 투자 장려가 오히려 반도체 버블과 부실기업 양산을 부추겼다는 비판입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낙장 불입, 처음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 중간에 포기한다 해도 손실이 어마어마해 한번 게임판에 들어왔으면 끝까지 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자금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로 28나노 이하 반도체 공정기술을 갖춘 기업에는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강력한 산업기술 지원책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기술도 없는 주제에 너도 나도 정부 지원금 받아보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신청을 했고 결국 투자금만 받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자체 기술 개발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지방의 발전 규율에 관한 의식이 부족해 맹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누구 책임인가를 원칙으로 삼아 중대 손실이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은 반도체 산업 내에서 자급자족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계획이 부실한 반도체 공장은 급증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강경 대중정책은 중국 반도체 굴기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올해 9월 SMIC 등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을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고 미국산 반도체 생산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이들 기업에 수출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강경 정책은 바로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SMIC는 올해 하반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산 장비, 부품, 원자재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4,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에서 12% 줄고 올해 자본 지출도 12%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는 애가 있으면 뜨는 애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서도 국내 반도체 업계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위기를 맞은 중국과 일본의 반도체 업계를 밟아버리고
격차를 벌리겠다는 전망인데요. 삼성전자는 2021년 상반기 대규모 증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이퍼 기준으로 D램 월 3만장, 낸드 플래시 월 6만장, 파운드리 월 2만장 내외입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1공장 생산 능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공장 하나를 추가하는 셈입니다. 경기 평택 2공장과 시안 2공장 위주로 설비 투입이 이뤄집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인텔의 옵테인 사업부를 제외한 낸드 사업부문 전체를 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대상은 인텔의 SSD, 낸드 단품 및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롄 공장 등입니다. 계약 규모는 10조 3,100억 원입니다. 이로 인해 SK하이닉스는 기존에 부진했던 낸드 분야 2위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기술력에서도 앞서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열었고 EUV를 도입한 D램, 170단 이상 낸드 등도 준비 중이며 위기를 맞은 일본과 중국의 반도체를 박살내기 위해 거금을 쏟아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릴 방침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Pepe TV. 처음부터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기술력이 뛰어나다길래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수가 있지? 궁금했는데 맨다 사기꾼들의 농간이었네요. 아니 어떻게 정부를 상대로 조 단위로 사기를 쳐먹고 도망다닐 수 있죠? 삼성과 SK하이닉스 기회는 찬스입니다. 이참에 남들이 따라올 수 없게 격차를 늘려 반도체 하면 한국, 한국하면 반도체,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리드하는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유럽의 가을은 단풍이 아닌 코로나19로 물들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더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추적 격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수단은 지난 3, 4월 모두를 고통스럽게 했던 봉쇄 조치뿐입니다. 아일랜드가 유럽 국가 중에 처음으로 전국적 봉쇄 조처로 복귀했습니다. 영국은 지역마다 미니 봉쇄 조치인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고 있고 3단계 방역 최고 단계 상향을 검토하는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 추적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고 슬로베니아는 아예 접촉자 추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런던 시장 국가로서 실패 맨체스터 3단계 상향 검토. 사디크 칸 영국 런던 시장은 지난 16일 영국 정부가 국가로서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추적 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로서 실패했다. 고 말했다고 TA 통신사가 전했습니다. 한 시장은 영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류, 격리해왔던 한국 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같이 3단계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뒤늦게 마련한 영국은 런던에 지난 17일부터 2단계 높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은 2에서 3주간의 전국적인 미니 봉쇄 조치, 이른바 서킷 브레이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맨체스터, 솔퍼드시가 포함된 그레이터 맨체스터는 북서부의 리버풀에 3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젤릭 지역 장관은 현지 시각 19일 영국 남서부와 남동부 전체를 합친 수보다 그레이터 맨체스터 병원에 더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있다고 말하고 지역 지도자들이 술집 폐쇄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3단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가 되면 식사를 팔지 않고 술만 파는 선술집은 문을 닫아야 하고 술집과 식당에서는 물론 야외 정원 등에서도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금지됩니다. 아일랜드, EU 국가 중 첫 봉쇄 복귀.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현지 시각 19일 TV 연설을 통해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5단계 봉쇄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 중 처음으로 전국적 봉쇄 조치로 복귀를 선언한 것입니다. 21일 자정부터 6주 동안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아일랜드 시민은 거주지에서 5km 이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비필수 소매업종 영업이 중단되고 술집과 식당은 사서 가져가기 서비스만 할 수 있습니다. 마틴 총리는 모든 시민에게 집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했다.
필수 노동자만 출근이 허락될 것이라고 말하고 6주 후에는 의미 있는 방법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봉쇄 조치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전 국민에게 이번 조처를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구 495만 명의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하루 동안 1,031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감염돼 현지 시각 19일까지 5만 993명이 감염됐고 1,852명이 숨졌습니다. 슬로베니아 추적 중단. 이탈리아 추적할 수 없는 상황. 슬로베니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 접촉자 추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접촉자 추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DPA 통신이 현지 시각 18일 전했습니다. 대신 코로나19 확진자가 스스로 접촉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 고위 자문관인 월터 리치아르디는 현지 시각 16일 엔서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보건당국이 더는 밀접 접촉자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보건당국이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리치아르디 자문관은 현지 시각 19일 일간 라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부 지역은 추적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이제 봉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9일 9,338명이 새로 코로나19에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42만 3,578명, 사망자는 73명 늘어 36,616명이 됐습니다. 중부 유럽 모임 인원 제한. 슬로베니아는 야간 통금도. 유럽 대륙정부에 자리한 국가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자 각국 정부가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등 제한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코르츠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3일부터 사적인 모임의 인원을 실내 6명, 야외 12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런 조처가 인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필요하다면서 레스토랑과 요가 클래스, 생일 파티 등 기본적으로 어디에나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례식은 예외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접국 스위스 연방정부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확진자가 2배가 됐다면서 19일부터 공공장소에서 1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슬로베니아 정부도 20일부터 모임 가능 인원을 6명으로 제한했으며 지역 간 이동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아울러 매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할 방침이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인구가 약 900만 명인 오스트리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기준 1,121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6만 5,927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약 850만 명인 스위스의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만 3일간 신규 확진자는 8,737명, 누적 확진자는 8만 3,159명이다. 약 208만 명이 거주 중인 슬로베니아는 19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537명, 누적 확진자는 1만 3,679명으로 집계됐다.